수나라란 천하의 중앙조정을 장악해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로부터 황제의 인가를 받은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무엇일까요? 고구려와 백제의 정체는 하계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신라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나라가 있었던 곳에 신라의 경주가 포함됩니다. 서문제 양견, 수국공, 서위란 황제국 주나라의 제후국 위나라의 서부 지역으로 이곳이 바로 수국이었습니다. 수왕이란 역사 속 수원의 군명이 수성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수나라가 되는 것으로 역사를 조작한 한 세력인 현 중국어로 촉을 수슈라고 발음합니다. 전회에서 수나라의 수도가 대흥성으로 개성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견이 대흥군공의 자기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흥이 수원의 군명 수지역의 이름으로 이곳의 지명을 다시 살펴봅시다. 대흥은 개성에 있었던 지명이었는데 충청도에도 대흥의 지명이 등장했습니다. 충청도 대흥의 산천과 불호를 인용합니다. 충청도 대흥편에 있었던 용흥사와 은사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용흥사, 용흥사란 용흥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찰로 경상도 송주의 불호를 인용합니다. 용흥사, 고을성 분문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용흥사란 용흥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찰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용흥, 성성, 대룡, 지안이라고 합니다. 신시개천의 무대 저항의 도시 고고죽국이 있었던 황해도 황주의 군명이 용흥이었습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 가야, 성산, 경산이라고 합니다.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또한 서울인 경산이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황주란 신시개천의 무대 고고죽국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의 성문 밖이 바로 신도인 서울이었던 것입니다. 용흥사가 충청도 대흥에 있다고 했는데 경상도 송주에도 등장했습니다. 이곳 대흥이 서울인 경도 개성이었던 것입니다. 은사, 은땅에 있는 사찰이 은사입니다. 무의에 나오는 은천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은땅에 있는 절이 은사이고 하천이 은천입니다. 경상도 밀양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은산에 있는 내가 은천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은천이 경상도 밀원의 속현으로 아주 가까이 온 곳에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용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안주의 군명 밀성이란 밀양에 있는 성으로 평안도 안주의 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칠원현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귀주에 있는 산이 귀산으로 귀산이 은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칠원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칠원현의 군명을 칠토, 칠제, 귀성, 무릉이라고 합니다. 무릉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왕부의 중심지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그곳에 은산이 있었던 곳으로 수나라의 수도인 대흥이 장안이 아닌 신시개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곳이며 그곳이 북경 화성이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이 금지역이었으며 그 옆에 왕부가 있었던 무지가 은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진나라의 멸망, 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백제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조의 진나라란 동진,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남조의 마지막 왕조로 건업의 도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건업의 위치부터 확인해 봅시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문지 제3권 윤난구에게 써서 붙이다를 인용합니다. 화성부의 철옹성 지역이 바로 진나라가 있었던 건업, 건강입니다. 이곳이 바로 백제가 있었던 금강, 웅진, 공주로 신시개천의 무대 초계 지명입니다. 중국 역사 남지인 동진, 송제, 양진이 바로 한국사 백제의 역사로 이입되었던 것으로 전제책 동북공정 신민사학의 종말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수나라 왕자들의 봉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상황 서순 남경가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박릉왕 폐 황태자 양룡은 촉 즉 대흥의 궁궐에 계시고 진왕 양광은 진주인 온양에 계시고 진왕 양주는 청주의 청수현에 계시고 촉왕 양수는 송도인 촉에 계시고 한왕 양량은 한중인 한양에 계시고 진왕 양광이 바로 수양제입니다. 이 진 땅의 비밀은 서진을 건국한 사마염의 고향이 한해 온현으로 이것은 온양이기도 하며 진 한수당의 궁궐들이 모여 있었던 능호대기의 무대 진주였습니다. 상황 서순 남경가의 식구 중 북지를 장안으로 해석했는데 실제는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북지, 북평, 북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북원경, 성안이라고 합니다. 원주의 뜻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원주의 군명 북원과 북지는 동일한 지명에
다른 표기 방식이며 성안과 성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금도의 초기였던 것입니다. 상황서순 남경가에서 북주에 있었다는 상립원을 살펴봅시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상림식경, 이상은 능어모서를 읊은 것입니다. 능어의 상림원이 정조대왕 홍제전서에 등장하는 한무제가 수축한 상림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식경의 제목이 능어모설인 것을 보면 소식에 능어대기의 능어대가 이 상림원에 세워졌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림원이 장안이 아닌 북경 화성인 경도 서울에 있었던 것입니다. 개황의 치, 경도인 서울과 낙양 장안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이 수나라였는데 서울에 있었던 남조의 진나라는 백제로 수나라에게 멸망하였고, 그러면 과연 고구려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수국인 촉의 수원을 기반으로 장안 한중의 북지를 장악하고 이어 파척의 나머지 지역과 남조의 진나라까지 장악했던 것을 수나라의 중국 통일로 조작했던 것으로, 실상은 천부가 있었던 제후국 위나라 지역 업인 요동에 있었던 북제가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북주와 수나라에게 대항하니 아직 평양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양을 장악하기 위해 수문제가 거병을 일으켰다가 대패했던 것입니다. 이들 중원 중앙의 역사가 현재 차이나와 한반도에 분리조작 이입되면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수나라 양견이 침공하고 있었던 평양의 세력이 바로 중국 역사 북제입니다. 동시대의 고구려 역사의 실상을 알아볼 수 있는 진면목이 바로 북제와 북주입니다. 둘 다 우리의 역사이며 북주에서 보장왕이 탄생하고 북주에서 수나라가 탄생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581년 수나라 황제 고조로부터 대장군 요동 궁공이라는 관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제란 주나라의 제후국 제나라 땅을 기반으로 황제를 칭한 것으로 이것이 제왕의 도시 고고죽국의 요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북제는 577년 수나라에게 망해서 581년 수나라로부터 북제가 있었던 요동 지역을 봉지로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북제의 마지막 황제 고징의 동생이 고양이였고 동시대 고구려 평원왕의 이름이 고양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 둘은 동일 인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후 586년 평원왕 고양성이 평양 대성산에서 장안성으로 천도했다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평양부에서 인용합니다. 평양을 장안이라고 합니다. 역사 조작을 하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아하, 그러면 586년에 고고죽국인 요동에서 천도한 장안성이 평양으로, 고향이 요동의 업, 즉 천부가 있었던 곳에서 평양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수나라와 고구려, 당나라와 고구려의 자리가 서서히 잡히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의 북제가 바로 평양의 고구려의 역사로 조작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백제가 있었던 곳이 남조가 있었던 권업으로 이곳에서 중앙조정인 수나라에게 589년 망했으며, 고구려가 있었던 곳은 고고죽국의 요동으로 이들이 북제였으며 수나라에게 망해 요동 궁공의 자기를 받았으며 586년 평양으로 천도해서 중앙조정인 수나라에게 대항한 것이 바로 중앙조정인 수나라와 평양의 고구려의 전쟁으로, 현재의 차이나와 한반도의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황태다 책봉 문제. 수나라의 전궁 인수궁이 있었던 곳이 능어대로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라고 했습니다. 능어대기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능어대에 있었던 진나라 목공의 기념궁이 동파소식의 봉상팔간에 등장합니다. 제2수 조처문을 인용합니다. 상기의 조처문의 핵심은 조처문이 있었던 장소가 진나라 목공의 기념궁으로 조처문이 있었던 개원사가 기념관의 예터라고 합니다. 조처문이 있었던 개원사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영흥부를 삼만이라고 했으니 영흥부의 소문밖이 개원성이 됩니다. 개원에 있는 성이 개원성이며 사찰이 개원사입니다. 그러면 영흥부의 지명을 먼저 살펴봅시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주와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이 밝은 박도로 영흥을 박터인 부도라고 합니다. 이곳에 진나라 목공의 기념궁이 있었던 개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궁실과 산천을 인용합니다. 함경도 영흥을 용흥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이 용흥, 제안, 성소, 대룡으로 함경도 영흥이 제왕의 도시 고고죽국이 있었던 성스러운 성성의 황주였던 것입니다.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이 북경 화성이었으며 이곳에 수나라의 전궁 인수궁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함창의 부루와 산천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진나라 목공의 기념궁이 있었던 개원사와 같이 있었던 상원사의 지명도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상도 영천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상원사, 공산에 있다고 했다. 상원사가 공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공산은 공주에 있는 산입니다. 자, 이제 백제의 지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도의 공주와 경상도의 옹천은 옹천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충청도 공주의 봉수를 인용합니다. 충청도 공주에 나오는 월성사는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월성으로 공주와 경주는 아주 밀접한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충청도 공주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금강루, 금강남쪽 언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금자의 금강, 금도, 금성은 초계 지명이라고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충청도 공주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한고조 유방의 부친을 위해 건설한 도시 신풍이 신시계천의 무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 경주, 공주, 영흥, 황주이며 이곳이 북경 화성으로 인천, 온양, 회계, 동모, 안주, 천안 등의 이름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수나라의 전궁, 인수궁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양견의 최후. 참으로 한스럽도다. 왕이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부친을 살해했는가? 양견의 능호, 태릉의 위치나 살펴봅시다. 태안에 있는 능호가 태릉입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의 태안으로 평안도 자산과 황해도 문화연은 군명, 문성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황해도 문화연의 묘전에 환인, 환웅천왕, 당군 왕검의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신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수나라 양견의 태릉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에 능침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수양제, 양광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